반갑습니다. 무한신뢰의 1등급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은선진 선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설명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남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시간만 쓰고서도 고난도 수능에서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냐. 그 공부 방법, 구체적인 공부 방법.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나 학부형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고3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학부형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아이가 고1, 2 때 계속 고정 1등급이었다. 근데 고3 되니까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 원인이 뭐냐? 공부를 안 한 거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대략 한 20% 정도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공부는 해요. 영어를. 근데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면 고2 때 3등급도 수능 때 만점을 맞아요. 90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했다면 공부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왜 그렇다? 공부를 잘못 공부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다. 고2 때 3등급도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을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다. 그 얘기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올해 수능이 쉬웠으니까 내년 수능도 쉽지 않을까. 만약에 설령 내년에 올해 수능만큼 쉽게 나오더라도 결코 올해만큼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고 그것마저도 간접 연계로 나온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결코 영어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시간만 쓰고서도 고난도 수능 영어에서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벌써 서두에서도 어떻게 남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시간만 쓰고서도 고난도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가능하냐. 벌써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이 그 수능 미슐랭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 수능 공부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일종의 상담을 하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각 과목별 대한민국 대표 강사들의 수업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놨어요. 그 제 수업도 분석을 자세히 해놨거든요.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수능 미슐랭 치고 은선진 치면 이분이 도표까지 다 그려가면서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설명의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 수업의 특징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수업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간 대비 효율성을 지녔다. 이 사람이 분석한 제 수업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단적으로 비교를 했죠. 타 유명 강사 커리의 3분의 1 정도면 고정 1등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이분은 제 수업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제 수업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나는 논리독해다, 기본, 심화, 파이널인데 이분은 기본만 듣고서도 고정 1등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과대평가한 거다. 어떤 학생도 총 러닝타임 18시간, 20시간 듣고 3등급이 영어에 신대고 2등급이 영어에 신대고 1등급이 영어에 신대고 그건 불가능하다. 내 생각에는 너무 과대평가했다. 물론 머리 좋은 학생은 기본만 듣고도 고정 1등급 나오거든요. 어지간한 일반적인 학생들은 최소한 기본과 심화 과정까지는 맞춰야 비로소 고정 1등급, 고난도 수능 영어에서도 그 점만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제 수업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도 수능 영어.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도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작년, 올해 빼고 작년, 재작년
아주 평이한 수능 난이도였죠. 작년 재작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고3 1등급 대략 2.1% 정도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 고3 1등급 대략 1.7% 알고 있어요. 아주 평이한 수능 영어. 그 정도에서도 고3들은 1등급이 겨우 2% 안팎이다. 사실은 그보다 예전에는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 비춰보면 고3들의 영어 실력은 너무 취약하다. 왜?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쨌든 고난도 수능 영어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안정된 고정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제 입으로 제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능 공부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이분의 내용을 제가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 수능 영어 문제점은 언제나 독해다. 제가 강사 생활을 하고 나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지켜봤거든요. 그 모든 학생들의 영원한 테마, 독해. 아무리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아무리 열심히 구문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어느 한계 이상의 고난도 문제는 손도 못 댄다.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모든 일단 1, 2등급 학생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독해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해도 독해가 안 늘어. 어느 한계에서. 그렇다면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알아보셔야 돼. 너 왜 이 지문 이해가 안 돼?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왜 이해가 안 돼? 이 지문의 정답을 왜 못 찾아? 물어보면 학생들 입에서 나온 얘기 다 똑같아요. 첫째, 2, 3등급 이하의 학생들 모르는 어이가 많아요. 그렇죠? 모르는 어이가 많으면 독해 당연히 안 돼요. 두 번째, 단어 죽으라고 외우는 학생들. 단어는 대충 알아요. 근데 해석이 안 돼. 해석 자체가 안 돼. 그렇죠? 보통 한 2등급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고1, 2 학생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고3 때 오면 고1, 2 때는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독해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단어도 죽어라고 했고 해석 연습도 죽어라고 해서 해석은 돼요. 해석된대. 해석되면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해설지를 읽고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부모님들은 이런 영어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대학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원서를 보고서 그걸 이해할 능력이 있냐, 그걸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 시험 지문 중 상당수가 실제로 대학에서 기초전공 원서의 내용을 따다가 문제를 만들어요. 주로 이제 학술문이죠. 학술문에서 나타나는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우리말과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가 패러프레이징.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패러프레이징.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유사개념인데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걸 가장 기피해. 학술문에 특히 심해. 특히 수능 영어 지문에 특히 심해. 비슷한 다른 개념으로 계속 바꿔 쓰는 중. 이 패러프레이징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을 모르니까 1등급도 영원히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영원히 못 풀어요.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메타포. 수능 영어 지문 보면 고도의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글의 비유적 표현하고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1등급들도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해석을 하고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주 많아요. 수능 영어 지문에. 이걸 이해하는 그 간단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논리 독해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작년 수능 정도만 나와도 아주 평이한 수준이었죠.
2% 미만의 1등급이 나온다. 고3의 경우. 고3의 경우.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당연히 핵심 내용 파악이 안 되겠죠. 자, 독해적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다. 제가 여기서 다른 강사님들은 얘기하지 않는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첫 번째로 하는 게 문제풀이 기법을 배워요. 수능 영어 문제 유형이 되게 많죠. 주제, 요지, 제목, 요약문, 순서, 알맞은 위치찾기, 빈칸, 밑줄 주문, 문맥상, 밑줄 흐름상, 어색한 거, 흐름과 무관한 거 등등 많아요. 신경, 목적, 도표, 불집. 각 문제 유형별로 문제풀이 기법을 외워. 자, 주제, 요지, 제목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빈칸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순서 풀 때 1번, 2번, 3번. 첫째, 그거 외우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둘째, 아무리 외워도 늘 까먹고, 셋째, 시험장 가면 적용도 안 돼. 넷째, 일반적인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 문제풀이 기법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출연하기 시작. 아무 도움도 안 돼. 바보다.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일치불일치 도표 빼고 나머지 모든 문제, 신경, 목적을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 유형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묻는 건 뭐예요?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핵심 내용을 모르고서 정답을 맞췄다? 운 좋게 잘 찍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안 되면 독해를 전혀 못한 거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기법이 간단해요. 모든 문제를 다 뭘로 풀어요? 논리전개 패턴과 논리적 일관성. 이게 다예요. 도표, 일치불일치 빼고 전부 뭘로 풀어요? 논리전개 패턴, 논리적 일관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한 문제풀이 기법. 그게 뭔지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인이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만 하면 돼. 그럼 지금 어머님들 생각이나 학생들 생각이나 거의 대다수의 강사님들이 하는 말 다 똑같아. 네가 단어를 몰라서 독해가 안 돼. 뭐 해야 돼요? 단어 죽으라고 외워야지. 일주일에 200개, 300개, 대략 한 4,000단어 정도면 된다 그래요. 4,000개 단어 외우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둘째,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셋째, 외우면 뭐예요? 그 단어가 문맥상 쓰인 뜻이 다 다른데 지가 아는 뜻 그대로 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워도. 둘째, 단어를 다 외웠다고 쳐요.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래요? 영어의 문장 구조를 모른대. 구문을 모른대. 신텍스 모른대. 주어부, 수로부, 수식어부, 수식어절, 각종 부사고, 부사절, 쏘대, 쏘대캔날, 인대, 투투, 나투투, 구문 뭐 수백 가지 있죠. 달달달달 맨날 그 공부해. 그거 외워도 지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 첫째, 인식이 안 돼. 둘째, 설령 다 안다고 쳐요.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고 쳐.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전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부 시간 낭비 공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해. 단어 외우고 구문하고 문제풀이. 그래 96, 7, 8%. 대다수 학생들이 하는 공부 방법으로는 평생에도 1등급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되게 짧은데. 자, 논리 독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신기한 기법. 논리 독해 기법? 저건 뭐 대치동 유명 강사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유명한 인간 강사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저런 뻔한 해결책을 갖고 나왔지?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자, 대성 마임의 공지사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 독해 기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제가 만든 표현이다. 저는 2002년, 200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인강을 통해서 이 논리 독해 기법이라는 걸 설파한 일종의 창시자다. 그래서 창시자가 가리키는 논리 독해 기법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논리 독해 기법과 많이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어떤 점에서 다르냐? 아주 단순 명쾌하다. 모든 학생이 얘기하는 거 단순 명쾌. 딱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문제 유형마다, 지문 유형마다 다 다르죠. 그런 건 적절한 공부 방법,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절대 아니다. 저는 딱 요거.
논리전개 패턴, 논리적 일관성, 이 두 가지 언어 논리, 이 두 가지 언어 논리로 모든 문제, 모든 지문을 다 끝낸다. 논리전개 패턴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말하면 문맥, 그래 논리적 흐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시험으로 출제되는 언어 지문, 국어든 영어든 그런 거는 제가 가리키는 아주 기초적인 논리전개 패턴, 반복, 나열식, 비교대조, 질문과 대답, 인용구, 역접, 뭐 명령, 당위, 이건 초1도 알고 초2도 아는 논리다. 근데 이걸 정교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제대로. 이거 알면 핵심 내용을 너무 쉽게 파악해. 아무리 고난도 지문도 2등급 정도의 어휘력만 가지고서. 근데 핵심 내용 파악했다고 정답 못 써요. 특히 빈칸, 순서, 알맞은 위치 찾기, 보통 애들 못 써요. 핵심 내용 알아야 돼. 뭐가 빠졌어요? 논리적 일관성.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다른 강사들이 논리적 패턴은 지금은 거의 다 가르쳐요.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 있고. 근데 뭐를 못 갖춰? 논리적 일관성.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다. 이게 빠지면 정답 못 써요.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뭐냐? 너무 단순해. 첫째, 모든 문장 소재 관련. 둘째, 모든 문장 주제 표현 설명. 이걸 이해하면 뭐가 좋냐? 어떤 모르는 어휘도 거의 대부분을 완벽하게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론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배우면 뭐가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패러프레이징, 메라프. 솔직히 영어 전공 하시고서 강사 생활 몇십 년 하신 분도 이해 못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한다. 아주 신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반 보통 평범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 5배의 시간을 쓰고도 1등급도 안 나온다.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릴 얘기가, 요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네. 자, 이것도 저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현강에 수만 명의 학생들, 인강에 수많은 수강 후기에 나온 얘기. 제 논리독해 기법 수업을 들었더니 국어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국어 점수가 많이 떼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국어를 안 풀어보니까. 아이들이 한 얘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논리전개 패턴을 배웠더니 비문학 지문 읽기가 너무 쉽다. 논리적 일관성 배웠더니 문학 지문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강 후기가 아주 많이 올라 있어요. 대성 마이맥 수강 후기 1페이지만 보셔도 국어 점수 마구 떼요. 엄청 많아요. 애들이 해준 얘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얘기 드릴게요. 관리. 요거 하고 설명의 내용을 마칠게요. 자, 관리. 대한민국 모든 강사님들의 관리 방법 다 똑같아요. 테스트하고 문자 보내. 거기다 이제 텍스트.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똑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계속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관리를 받았지만 어때요? 겨우 한 2% 안짝 1등급 나와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런 관리는 실력과 점수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저도 그런 거 다 해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관리 하나를 하죠. 제가 하는 관리는 개인과의 식관리. 이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개인과의 식관리. 이게 뭐냐면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그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5분에서 10분 테스트를 칩니다. 그리고서 그 점수를 가지고서 이 학생이 그날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나, 집중해서 들은 게 맞나, 그걸 판단하고, 제 수업은 누구나 하는 얘기가 듣고 이해만 하면 저절로 완성이 된다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만 했으면 그걸로 끝나.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학생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완성돼요. 그런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개별 상담을 상세히 하고 부모님과 그 내용을 또 공유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끊임없이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시키고, 그래서 그 개인과에서만 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거든요. 학원 수업에 그걸 적용한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